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스킨 사업가 허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큰 리더 사장님들 앞에 서게 돼서 지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제 긴장하는 순간은 딱 1분이거든요. 1분 지나면 당당하게 강의를 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집중해 주신다면 제 있는 노하우를 다 쏟아내는 귀한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관계에 대한 거를 엄청 귀하게 깨달은 게 SNS 마케팅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더 많은 인연들이 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핍을 많이 느꼈던 가정 환경에서 살았어요. 얼굴을 지금 보시면 되게 부티나고 빛나는 얼굴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는 시간도 많았고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거든요. 늘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엄마 아빠가 저를 빨리 서울로 부르실 것 같은 생각에 열정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뭘 하나 시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유스킨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어릴 때 떨어져 지는 그 결핍의 시간 동안 누군가는 정말 왜 난 이런 환경에 살고 있지? 하고 낙심을 했다면 저는 왠지 잘 살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계속 뿜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근간에는 엄마가 저에 대한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스킨 사업을 막 입문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둔 엄마 아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당장 결핍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 결핍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과 유스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직은 제가 보육교사인데요. 사실은 제 꿈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혹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나이가 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쁜 집을 지어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러브하우스를 막 녹화해서 보고 또 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러브하우스 꿈을 갖고 엄마한테 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 꿈을 응원해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미대를 가는 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다른 경로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셨고 엄마가 추천해준 게 바로 사회복지 보육교사였어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나눠줄 때 에너지가 뿜어지는 아이라는 걸 엄마가 아셨기 때문에 추천해준 대로 저는 대학교를 보육교사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보육교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정말 제 성향에 맞는 진로를 엄마가 정해주셨다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집중했지만 하고 싶었던 일은 청소년 상담심리사였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 석사학위까지 따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든 순간이 다 결국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육교사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보육교사로 일을 하는 동안 처음 받았던 월급이 사대보험 제하고 97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월급의 3분의 1이 막 병원비로 나가는 현실을 겪으면서 보육교사도 내 삶을 바꿔줄 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맨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고민을 하면서 알바처럼 들어간 곳이 LG U+ 대리점이었어요. 근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딱 근무하고
그리고 월급은 130만 원 주고 일이 너무 쉬웠어요. 몸이 아플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6개월 만에 본사 시험을 봐서 정직원이 돼요. LG U+ 본사 소속으로 5년 동안 상담직을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삶의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면 어린이집에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뭐든지 살 수 있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 삶을 사는데 문제 없겠다라는 만족감을 갖고 살고 있었을 때 유스킨을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 유스킨 만나기 전 얼굴이거든요. 한 5년 전 얼굴인데요. 지금보다 5년 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력도 없었고 얼굴에 모든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비포의 얼굴이 피부과에 돈 1,000만 원 쓴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는 피부에 고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모공 레이저를 수십 번 받고요. 피부 레이저 그리고 얼굴 케어를 3년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피부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을 때 대학 동기이신 저희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께서 언니 피부를 고쳐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서 저한테 제품을 추천해준 게 뉴스킨이었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사업 전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제품 전달만 했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제품만 사용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접하기 전에 사실은 성형외과에 견적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20대 중반부터 아기가 몇 살이에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아기도 없는데 심지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얼굴에 뭘 집어넣고 하는 수술을 한 35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갔었어요. 근데 갈바닉과 그리고 몸속을 건강하게 하면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돈을 뉴스킨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애프터가 이게 한 달 반 만에 나온 애프터거든요. 확신을 갖고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소개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 26살 때 사진인데요. 이때는 카메라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잡티나 이런 걸 잡아낼 수 없었지만 확실히 26살 때와 지금 현재 제가 32살이에요. 근데 피부 탄력도 자체가 달라졌고 애들이 얼굴 제발 화장 좀 얇게 할 수 없냐고 맨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려야지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 앞에 슈퍼를 갈 때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어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고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이런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준 뉴스킨 제품이 소개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적인 도구로 생각이 되면서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이렇게 애프터를 만들어준 제품이라면 내 삶도 바꿔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사업의 시작의 도구로 SNS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인이 인맥이 없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 이렇게 좋은 제품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1년 안에 블루 다이아몬드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 제품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을 때 단 한 명도 제품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에 받는 소득 이상의 것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뉴스킨을 접목해서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하루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의 문의가 매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너무 쉽다, 이 사업 너무 쉽다, 이렇게 좋은 제품 SNS에 올렸더니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3051이 한 달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달 만에 60명의 진성 소비자를 만들고 그 60명이 모두 갈바닉 기초 모든 제품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 들어가는 6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업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SNS 이걸로 하면은 정말 쉽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제 이하로 모든 인연이 원래 알았던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SNS를 통해서 만난
파트너 사장님들이고요. 파트너 사장님들로 인한 조직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나요? 맞아요? 왜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질문을 안 하시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시스템에서 그 큐스쿨이라고 SNS 강사거든요. 거기서 꼭 짚어드리는 게 바로 유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인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드리거든요. 우선은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서 소득을 창출해내는 아이템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워낙 강세에다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죠?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지금 올라오는 광고 포스터인데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도전 에어비앤비로 투잡하기예요. 투잡이라는 단어를 에어비앤비에서 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괜찮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을 쉐어해 놓고 해외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돼요. 그럼 투잡 맞나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남들이 오고 싶을 만한 집이 있어야 돼요. 집 하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투잡하실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내세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용하는 카카오뱅크예요. 혹시 지나다니면서 카카오뱅크 은행 보신 분? 없으시죠? 카카오뱅크는 무형이에요. 은행이 없어요. 대신에 그런 인적자산과 그런 건물 이런 거에 대한 투자하는 돈을 확 줄여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한 은행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입출금이나 그리고 뭐 대출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적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중에 어떤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세요. 그리고 입출금에 대한 수수료 자체가 없어요. 그걸 가능케 한 거는 실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업소 숙박 자체가 건물 자체가 없어도 쉐어하는 개념으로 플랫폼이 되어서 돈을 버는 개념인데 지금 에어비앤비 자체도 거의 그 숙박업계에서는 최고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로 거듭나 있어요. 그렇다면 유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도 샵이 없잖아요. 물건을 유통하는 샵이나 그런 마켓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을 해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하나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혹시 오늘 바디바나 몸을 씻을 걸 하나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숙소에 있는 비누로 세수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스키는 그것만 써야 되는 소비자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능케 하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나요? 네, 이거를 SNS에 적극 활용하시면 이제 이걸 적극 활용해서 지금 이제 저도 레버러지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SNS 마케팅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연락이 오는 순간 대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대문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에 60명의 진성 소비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데모를 한 70번 한 것 중에 60명이 매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분들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나면 바로 매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단 늘리기에 탁월해요. 제가 기존에 지인이 한 명도 없이 SNS로 만난 인맥으로만 제가 레그 확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명단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포스팅으로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갈바닉 문의가 온 소비자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2015년 갈바닉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문의가 왔어요.
근데 그 글 하나로 몇 명이 사람들이 읽었나 봤더니 한 6,000명 정도가 그 포스팅된 글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하나의 그런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뭘 뜻하고 싶냐면 혹시 지금 뉴스킨 전달하면 뉴스킨 들어봤어요. 뉴스킨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엔 정말 많이 듣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받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이에요. 저는 기존 소비자들도 계속 제품만 쓰다가 제 SNS, 저의 삶을 보고서 사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SNS 마케팅이에요. 이런 장점을 알고 있다면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SNS를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SNS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많이 계시네요. 근데 성과가 생각처럼 쉽게 안 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요즘에는 모든 소비자분들이 현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분이 사업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몇 년 차인지 이런 거를 다 따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저예요. 저희 SNS에서 그걸 녹여내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하든 못하든 이거를 내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픈해야지, 뭐 사진을 잘 찍은 다음에 올려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하는 SNS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우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적되는 그 기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SNS 열심히 하네, 뉴스킨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먼저 주는 게 먼저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을 잘 만들면, 사진이 잘 찍히면, 내 애프터가 나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을 다 버리고 우선 해보는 거예요. 우선 하셔야지만 성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못 먹어도 고예요.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꾸준히의 개념이 뭐냐면 한 달 정도 집중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 난 SNS에 소질이 없나 보네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길게는 3달. 근데 꾸준히의 개념은 성과가 날 때까지 하는 게 꾸준히예요. 저는 SNS를 초반에 막 강세를 하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서 SNS로 문의가 한 번도 안 왔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조직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꾸준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알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SNS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SNS로만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서 부가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SNS로 만난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2하로 조직이 다 SNS로 만난 인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맨 첫 번째부터 만들어진 관계들은 아니에요. 깊게는 8번째 소개하신 분한테 사업 전달이 돼서 사업을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8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분한테 소개하고 이분이 다음 사람을 또 소개하고 그분이 또 다음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8번째 사업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SNS를 너무 자신있게 하다 보니까 1대 소비자가 정말 많았어요. 1대 소비자가 그냥 가입만 하고 안 쓰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대 소비자는 정말 적고요. 2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한 비율로 하면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나중에 깨닫고 레버러지를 내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SNS 잘해서 유통을 잘해도 사람을 못 남기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통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맥을 잡고 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아이템으로 SNS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가장 크게 갖게 된 가치예요. SNS에 대한 가치인데요. 한 명의 고객은 제품, 사업,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위해 또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사명감을 갖고 전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NS에 뉴스킨 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소비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품 관리도 못 받고 제품 안내도 못 받고 사업 전달도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이미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사업을 전달만 해도 레버러지를 낼 욕구와 그리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분인데 제가 그릇이 작아서 또 이런 가치를 몰라서 사업 전달을 안 하게 되면 그분의 시간을 뺏어먹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정말 귀한 리더 사장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정말 행동하는 열정 있는 리더 사장님들한테 컨택이 됐다면 사업을 이미 결정하셔서 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달을 안 해서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사명감을 갖고 전달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한 9개월 동안은 한 번도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딱 느끼고 나서부터 사업 전달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골드핀에서 3달 만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전달을 한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이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명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스킨 사업 자체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네, 내 생각이더라고요. 저 제 생각이 진짜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줄이고 이 사람의 삶만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유스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버러지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실전이에요.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담기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첫 문의를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모공이 너무 고민이어서 제 사진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제가 코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모공이 없었는데 프락셀 레이저를 맞고서 모공이 커졌다는 문의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스킨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프락셀이요? 그걸 왜 하셨어요? 그 코 모공 엄청 넓히고 완전 피부 자극되고 진짜 안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마음이 어때요? 안 좋은 거 알고 너한테 문의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쵸. 저도 이 모공 레이저로 한 300만 원 썼는데 계속 모공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 나빠지더라고요 라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아지나요? 갈바닉 진짜 하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갈바닉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또 대부분 유스킨 사업자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비싸다고요? 이 모공을 다 조여주고 이 효과를 주는데 이게 뭐가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안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 그쵸 많이 가정주부시라면 더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쓰시면 혜택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얼굴 애프터 나올 때까지 관리 열심히 해드릴게요 라고 신뢰를 드렸어요. 근데 뭐 제가 할인해드린다고 말씀한 거 없잖아요. 전 정가에 팔았고 이분은 갈바닉을 열심히 써서 지금 매달 울트라 에센스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매니아가 되셨거든요. 한 달에 한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그 응대를 가정주부라서 돈이 없으니까 작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가 비싸요 라고 반박을 했다면 이분은 저한테 담아져지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응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돼야 되죠. 이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응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많은 유스킨 사업자들 중에서 저한테 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첫 응대에서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얻는 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컨택한 명단을 얼마나 몇 번이나 집중하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60명, 70명씩 막 제품을 쓸 때는 꾸준한 컨택을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다른 소비자 찾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6개월, 7개월 동안 침체기가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존에 있던 소비자 잘 관리할 걸. 그 6, 70명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한 5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잘 담아냈더라면 이 무대에 팀 엘리트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얼마나 끈질기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데모를 받고서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집에서 고민하고 문의 드릴게요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지? 분명히 짝짝이가 돼서 돌아갔고 만족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잘 계셨냐고 하면서 어제 피부 반쪽 만들어드린 거 오늘은 좀 어떠시냐고 소통을 했더니 어제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생각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마무리가 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반쪽만 하셔서 더 모르셨을 거예요. 이번에 오시면 풀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답변이 없으셨어요. 근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시간을 내서 한번 오겠다고 해서 풀 관리를 받으신 다음에 루미스파랑 기초랑 갈바닉을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계속 답장을 안 했을 때 제가 연락을 안 해버렸다면 그분이 제품을 구매하고 또 이분으로 3명이 루미스파를 더 구매하셨거든요. 소개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마인드가 생겼냐면요. 이분이 제품이 쓸 때까지 그리고 이분이 소개를 할 때까지 이분이 사업자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갖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거절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답변이 없던 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다 살 것처럼 했었는데 왜 그냥 연락이 없지? 왜 아무 얘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제품을 살 거니까, 이분은 매니아가 될 거니까, 이분은 소개를 할 거니까, 이분은 사업을 할 거니까 그 마음을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지금 180도 명연이 났던 분인데 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디서 180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 180도를 구매해서 막 발랐는데 얼굴에 진물이 올라오고 다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분 여드름 하나도 없던 피부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래 구매했던 사업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한테 컨설팅 안 받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연락을 거의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우선 뒤집혔으니까 연락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할까 하다가 블로그로 계속 찾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어떤 사업자는 진정에는 기초 케어가 좋다면서 기초 케어를 추가로 유통하고서 연락이 안 되고 누군가는 연락을 또 계속 하다가 안 해버리고 처음부터 답변이 없고 그래서 한 13명 정도를 유스킨 사업자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이분이. 근데 14번째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180도 명연이 말도 안 되게 심하게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피부과에 돈 1,000만 원 썼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명연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픔이 전 아니까 응대를 해준 거예요. 제품 유통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제품이 뭔지, 그럼 그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랬더니 이 소비자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흉터가 많이 남아서 흉터 케어에 갈바닉이 좋다고 안내를 해서 갈바닉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저랑 소통한 지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캐디예요. 태안에 있는 캐디신데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 레버러지가 한 9명 정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피부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완벽하게 180도로 바뀌었고 지금은 새로운 180도로 또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결정해서 12월 초면은 캐디는 이제 휴망 기간이에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일을 배우겠다고 3달 동안 일에 집중하겠다고 이제 사업자를 이번 달이 마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욕구가 있는 친구였어요. 왜냐면 기존에도 어릴 때 타넨턱을 했던 친구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친구였는데 만약에 그 13명의 사업자 중 누군가는 컨택을 했더라면 이 라인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컨택하거나 관리해주지 않았던 거예요.